4주 정도는 내 몸을 리셋한다, 새롭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90% 정도의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 블루존이라는 곳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원인 데인 뷰트너가 전 세계에 건강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의 이카리아나 코스타리카, 일본의 오키나와 등등 이런 곳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곳의 공통점이 다 90% 이상 식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 유래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질병이 없고 또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는 의사가 할 일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이 블루존에 있는 이 동네에서는요, 고혈압이나 암이나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걸린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말기암이나 병에 걸리면 블루존으로도 가서 살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분들이 먹는 음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유래의 식물식입니다. 만약에 가공을 했다면 그건 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공한 식물, 예를 들면 빵이나 디저트나 동물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다 가공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때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암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 식단을 90%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인체에 큰 질병을 일으킬 만큼 해롭다거나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식물 식단을 90% 하시고 10%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드시는 식단.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버리면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일단은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갈아서 예를 들어 착즙으로 마셨다. 식이섬유는 다 빼고 맑은 그 액체로만 마신다면 굉장히 과일의 당분들이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시면 인체는 수분은 바로 흡수하죠.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 번 정도는 해봐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매일 아침 건강 습관으로 착즙 주스를 마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갔다가 다시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세,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까요. 과일은 절대 착즙 주스로 매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령 너무 씹기가 힘들어서 과일을 갈아 먹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착즙하지 않고 갈려진 섬유질과 함께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과일과 채소를 1대1의 비율로 갈아요. 그러면 당분이 희석이 되겠죠. 이럴 때는 또 천천히 마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즙 주스나 빠르게 마시는 방법은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가 모두 장내 미생물의 먹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보약 엑기스를 버리고 먹는 거나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씹어서 먹는 방법,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마시거나 과일, 채소와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자인데요.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음식이면 이 자연 유래의 식물성 식단, 일주일 동안 30가지 정도를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콩류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 유래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이왕이면 자연의 질서상 실내 이런 헬스장보다는 자연이 있는 나무나 숲이 있는 공간에서 걷거나 산책하고 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또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다 해도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기가 자연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걷기나 달리기를 하신다면 나무나 식물이 주는 이 산소를 마실 수가 있죠.
식물은 우리 사람과 공생을 합니다. 사람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립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우리에게 주죠. 이런 공생관계에 있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볍게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산책하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몸에 신체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나 다양한 암이나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하는 것. 최대한 이 사람은 자연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죠. 주변에 이제 지인들 보면 규칙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질 때 실내 어떤 그 골프장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이것도 꼭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식을 4주 동안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새로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내에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몸에서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바이오틱스가 단세 지방산이라고 했죠. 이 단세 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 유익한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4주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항생제 투여 후에 미생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4주입니다. 장내시경을 했다거나 좀 장기간 항생제를 드셨다면 분명히 이 장내 미생물이 많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됩니다. 장내시경 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 활동이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새롭게 복구되는 그 시간이 4주입니다. 4주 정도는 내 몸을 리셋한다, 새롭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4주의 시간 동안 식물식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물식을 통한 건강한 장의 환경, 또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단세지방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체는 복구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지금 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세포는 날마다 재생이 됩니다. 인체가 수명을 다하기까지 내 몸의 세포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건강의 정도가 다릅니다. 역시 장내 미생물의 상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90%의 식물식을 통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한 식단 잘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